네,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양후석 센터장입니다. 제 본명이 양후석인데요. 유튜브 상으로는 앞으로 리차드 양이라는 필명으로 쓸까 합니다. 유튜브 상으로 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이오인데요. 그 중에서도 뜨거운 감자일 수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느새 40만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죠. 얼마 전, 불과 3개월 전입니다. 23만원대까지 내려갔던 그 상태에서 불과 3개월 만에 주가가 수직 급등을 합니다. 해서 현재까지 약 60%나 올라갔어요. 해서 40만원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과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만원을 향해서 질주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00만원 과연 갈 수가 있는지.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너무 추상적이죠. 과연 그럴 만한 본질적 가치가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윤곽은 잡아놓고 한때 이 종목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오늘 그 내용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과연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실 우리 시장에 탕아라고 할까요? 가장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실적은 또 그만큼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또 의심을 또 받고 있기도 하죠. 분식 회계와 관련된 문제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해서 그와 관련된 전망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가치를 다른 각도로 조명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100만 원을 향해서 충분히 질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인식을 한때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어야 이 종목 끝까지 들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먼저 봐야 될 것은 차트상으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그것도 그거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글자가 좀 작게 나올 것 같아요. 약간 키워서 보겠습니다. 현황을 봐야 된다는 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의미는 아주 간단해요. 주업이 CMO, 이것은 위탁 대리 생산이라는 뜻입니다. 바이오 의약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수탁을 받아서 의뢰를 받아서 대신 생산해 준다는 개념의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로 따진다고 한다면 지금 대만에 TSMC가 있죠. 파운드리, TSMC가 주로 하고 있는 파운드리와 유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설계도를 받아서 반도체 칩을 대신 생산해준다는 개념을 파운드리라고 하죠. 그 개념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신약에 대한 기본적인 약제 기전을 받아서 그 기전대로 약을 대신 생산해준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주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사업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실 삼성그룹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창립된 지 벌써 8년 됐습니다. 2011년부터 창립이 됐고요. 그리고 어느새 창립했을 때 그 당시 상당한 의심과 또 의문과 뭐 그런 불확실성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8년 만에 어느새 현재 시총 5위, 시가총액이 26조 원을 넘어서 27조 원 정도에 가까이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상태라고 한다면 시총 3위 이상, 잘하면 하이닉스를 능가하는 수준, 시총 아마 100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거의 70조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시간은 필요하죠. 어쨌든 그런 정도 수준까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는 더 올라간다는 거죠. 최소한 이 상태에서 2배 이상 올라간다는 개념으로 현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그렇게 됨에 따라서 세계 최대의 바이오 의약, 아까 얘기했던 CMO 생산 업체가 됐어요. 그 생산 캐파가 36만 4천 리터입니다. 요거를 좀 봐야 된다는 건데, 얼마 전까지,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CMO 시장은, 현재 좀 스위스 론자하고요, 독일의 베링거 인겔하임이라고 하는 제약사, 이 두 곳이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산 캐파가 결코 작지 않았죠. 현재도 상당히 높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36만 4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스위스 론자가 26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베링거 인겔하임이 24만 정도 되고요. 거기가 3위가 되는 거죠. 4위권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만 19만 리터 정도 됩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거기에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5년 만에, 불과 5년 만에 글로벌 탑 수준의, 탑 수준이 아니죠. 탑이죠. 탑의 위상까지 차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이 부분을 조금 봐야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치고 나오니까, 지금 론자도 마찬가지고요. 베링거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대거, 좀 생산 캐파를 증강하는 경쟁 상태로 돌입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된 변수와 그리고 거기서의 경쟁력을 우리가 잘 측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어쨌든 현재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좀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글로벌 고객사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다는 건데, 그것도 불과 4, 5년 만에 당초 몇 개 업체 불과했던 것이 벌써 7배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전체 제조 승인 받은 현재 바이오 의약권만 하더라도 42건, 처음에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 것이 불과 5년 만에 글로벌 수준, 최상위 수준까지 빠른 속도로, 그것도 대규모로 좀 올라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도 3개나 있죠. 제1공장, 제2공장. 제2공장까지만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고요. 제3공장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현황으로 우리가 파악해둬야 하는 것은 자회사 같습니다. 자회사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죠. 바이오 시밀러 업체, 셀트리온과 대별되는, 비견되는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지금 흑자 전환이 됐어요. 지난 분기 지분법 평가 이익만으로도 202억 원 정도 된다는 건데요. 상당하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지분법 평가 이익이 분기당 500억 원, 아마 내년부터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 500억 원 이상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현황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현재 이건희 회장이 건재할 때 마누라나 자식 빼놓고 모든 것을 바꾸자고 하면서 당시에 신수정 사업 5개를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했던 거 태양광, 현재 2차전지, LED, 또 현재 바이오 의료기기도 있었고요. 또 바이오 이렇게 5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2차전지 살아남았고, 그죠? 그리고 삼성 SDI 하고 있죠. 그리고 의료기기 쪽은 당시 메디슨을 인수해서 삼성 메디슨이 되는데, 이 부분이 다소 의문스러워요. 좀 부진한 편입니다. 잘할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바이오본, 그때부터 사실은 출범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 자회사인 에피스, 그때부터 출범을 했는데요. 상당한 현재 과연 될까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출발했지만, 지금 현재 8년 정도 지났지만 엄청난 성과를 현재 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삼성전자의 신수정, 미래 성장 동료로 삼은 이 분야를 정확하게
찍고서 지금 그쪽으로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현재까지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현황인데요.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과연 우리가 10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다른 성장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를 한번 조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지금 비교를 할 만한 그런 업체로서 뭐 스위스 론자도 있고 또 바이오 시밀들을 생산하는 현재 뭐 셀트론도 있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들이 갖지 못한 부분이 있죠. 바로 삼성의 브랜드 가치입니다. 얼마 전 세계적인 그 브랜드 조사 기관 인터브랜드라고 하는 데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2019년도 금년입니다. 세계 100대 브랜드를 발표했는데요. 그중 삼성 브랜드가 글로벌 브랜드 순위 6위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현재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애플이나 이런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나 들은 코카콜라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업체들 다 포함을 해서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미국 거예요. 다 미국 겁니다. 그리고 비미국 브랜드 중 가장 순위가 앞선 브랜드가 바로 삼성입니다. 이 브랜드 순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 브랜드는 현재 그 브랜드를 통해서 현재 트랙 레코드, 즉 현재 관계되는 실적을 증증시키는데 특히 파운드리, 반도체 파운드도 그렇지만 고객사와 제작사 간의 신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삼성그룹은 그 점에 있어서 먹고 들어가는 거죠. 어떤 누구도 삼성 브랜드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분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양리 물질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정도의 현재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 부분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 브랜드가 이미 갖고 들어간다 하는 관점에서 어느 기업보다도 스위스론자나 베링거, 인겔햄이나 셀트리온이나 다른 업체보다도 상당히 앞서 있는 유리한 고지를 이미 점하고 들어간다 하는 관점에서 특장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삼성그룹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이고 즉 양쪽으로 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바이오 시밀로 같은 경우에도 거의 15년 정도 걸렸죠. 현재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에피스는 불과 8년 만에 버금가는 정도의 수준까지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재밌는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CMO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 생산 체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 말고 최근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CRO 또 CDO 사업을 현재 영위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개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CRO는 C는 이제 컨트랙을 얘기하는 거고 R은 리서치입니다. O는 이게 오가니제이션, CRO는 그래서 위탁 또는 수탁 연구 기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양리 물질 또는 현재 후보 물질을 분석해서 그것이 양리적으로 충분히 유효한지 아닌지를 대신 판단해준다 하는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또 CDO가 있어요. 이건 이제 디벨롭먼트가 되는 거죠. 디벨롭먼트. 그 개발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후보 물질이 지금 임상 시료가 될 때까지 개발을 해준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약초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약초로는 현재 그 신약으로 우리가 좀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 절차도 어려울 것이고 많은 비용도 들 것이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체계를 통하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된다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구축을 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스위스론자나 베링거인겔하임이나 이 생태계는 구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이 생태계를 삼성의 백그라운드를 배경으로 해서 구축을 최근에 완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상당히 커질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새롭게 현재 바이오로직스가 조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상당히 높이는 그런 과정도 현재 지금 수행을 해낸 것 같습니다. 최종 테스트가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왜 줄어졌었으면 여태까지. 근데 불과 얼마 전,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 내재화 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보안 문제나 수익성 문제 크게 개선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또 한번, 현재 모멘텀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에피스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에피스가 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3,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건 4종입니다. 근데 유럽에 시판되고 있는 것은 3종인데요. 바이오 시밀러 3종, 뭐, 베네팔리, 또 임날기, 폴릭사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램시마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까지, 램시마는 이제 셀트리온 거죠. 레미케이트를, 이제, 복제한 그런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그것을 유럽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한 지 약간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르게 시장을 침투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유럽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단일 품목이 아니고 3개 전매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미국 시장이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돼서는 에피스와 관련된 얘기입니다만은 미국 시장의 바이오 시밀러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오리지널 제약사를 현재 위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해서 그걸 침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건데, 셀트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시장이 조금씩 단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한다면 현재 자회사 에피스도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현재 지분법 평가액은 단순히 분기당 뭐 200억, 500억 정도가 아니라 분기당 1000억 단위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PER은 사실 계산하기가 불가능하죠. 또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산이 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바이오 회사는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가치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에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현재 관점에서 본다면 PER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얘기했던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전들에선 측정 불가할 정도로 요거는 좀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측정이 불가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주가가 분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해서 우리의 목표는 일단 100만 원 정도로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본질적인 현재의 가치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걸려서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략 결론만 말씀드리는데 35만 원 내지 40만 원 정도 수준. 지금 현재 그 목표 주가 영역대의 상단 부분에 와 있죠. 39만 5천 원. 지금 한 6천 원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6천 원 정도 플러스로 해서 39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현재 그 목표 주가대 영역대의 상단 부분에 있어서 잠깐 차트를 볼까요? 차트를 보더라도 위치가 좀 애매하죠. 21선에 걸쳐 있는 이 모습은 단기적으로는 맥점은 될 수 있을지언정 중기 추세로 봤을 때는 이격도 좀 벌어져 있고요. 그래서 다소 부담이 되는 위치. 또 한 증권사에서의 평균 적정 주가도 한 대략 한 40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근접해 있는 상태죠. 해서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중기, 단기, 중기, 현재 가격대는 다소 부담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기 이상, 즉 중장기로 볼 때 1년 이상의 어떤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 거를 따질 때는 아닌 듯합니다. 그 이상 봐야 된다는 거죠. 참고 삼아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자회사죠. 그 가치를 한번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물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는 CMO 및 그 주변에 있는 CRO, CDO와 관련된 잠재 가치까지를 다 포함해서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겠지만 일단 자회사를 또 별도로 판단할 필요도 있어요. 지분을 현재 바이오잼과 반반씩 나눠 갖고 있죠. 어쨌든 자회사 할 수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지금 현재 시작할 때는 과연 셀트리온의 절반 수준이라도 쫓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상당히 의심스러웠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5년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죠. 셀트리온의 버금가는 정도로까지 현재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이오시밀러 4종 이미 발매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발매되고 있는 가지수만 해도 셀트리온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램시마가 워낙 막강해서 전체로 봤을 때 여전히 셀트리온이 앞서고 있지만 지금 현재 잠재 등록 등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을 넘어설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좀 후보 물질도 상당히 많아요. 물론 셀트리온도 있습니다. SB3, SB 12, 12죠, 12. 또 이제 SB 15 이런 것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대량으로 판매되는 신약들, 바이오 신약입니다. 2016년도, 2017년도에 현재 그 특허가 만료되는 러시를 한번 맞이했었어요. 그 바람에 셀트리온을 이렇게 한번 크게 뜬 거고요. 그리고 또 한번 그 전성기가 한번 더 온다는 거죠. 2022년도입니다. 그게 되면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그와 관련된 착착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바이오 시밀러들이 줄줄이 시장에 출시됨에 따라 시장을 선도 압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 부분은 오히려 셀트리온보다 더 빠르지 않나 싶어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당장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의 가치의 한 절반 정도로 보는 것이 온당하겠지만 잠재 능력이나 현재 삼성그룹이 갖고 있는 현재 백그라운드를 감안해 봤을 때 적어도 3분의 2 정도를 가치를 평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이건 무리한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26조 원, 27조 원 가까이 됩니다. 거의 3분의 2 정도라고 한다면 약 18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현재 시장 가치, 본질적 가치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약 18조 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 지분을 2분의 1을 갖고 있으니까 지분 가치를 따지면 약 9조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사업 내용이나 향후 성장성 등을 감안했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본업에 관련된 가치는 약 15조 원 정도 됩니다. 둘을 합치면 약 24조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현재보다 약간 낮죠. 현재 26조 원, 27조 원 정도란 말이에요. 약간 본질 현재까지 그러니까 약 12개월 선행 정도의 개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개월 선행. 내년까지의 실적을 감안했을 때의 현재 가치는 현재 주가는 본질적 가치 대비 약간 높은 상태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정도로 끝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고 삼성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이 CMO는 CRO도 마찬가지고요. CDO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제일 잘하는 것이 초정밀과 관련된 생산 능력에서 삼성전자의 특장점을 우리가 뭐 세계적으로도 증명됐고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지금 바이오, 특히 CMO는 그러한 아주 극도로 제한된 영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및 그 능력을 갖고,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삼성이 제일 잘하는 거죠. 삼성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이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는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세계적으로 초격차를 벌렸듯이 이 분야에서도 초격차를 벌면서 경쟁 업체를 따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추론이 결코 무리한 게 아니죠. 결코 무리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0만 원 정도는 뭐 충분히 너끈히 돌파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시가총액 제가 70조, 100만 원이면 70조거든요. 70조가 아니라 시가총액 100조 정도 수준으로까지, 100조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아마도 글로벌 제약사 탑 랭킹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정도 수준으로까지 올라갈 소지가 상당히 크다. 해서 시가총액을 보면 제1위가 삼성전자. 뭐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300조지만 뭐 500조 되겠죠. 그러면 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100조 내지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가 오겠죠.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만은, 약간의, 현재 뭡니까, 그, 약점이 약간 있어요. 약점도. 그거는 감안하죠. 감안해야 됩니다.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가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이고요. 바이오 시밀러만 해도 경쟁이 심화될 소지가 좀 높습니다. 너무 환상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단기적으로 본다면 주가가 단기 상승폭이 조금 좀 많습니다. 큽니다. 3개월 사이에 무려 60%나 올라갔으니까 이 부분은 연말을 맞이해서도 다소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이제 단기적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분식회계나 그럼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좀 남아있는데 이 문제는 기업의 본질 가치와는 약간 동떨어진 다른 문제고요. 또 그 문제는 지나가면 끝인 일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크게 신경 쓸 바 못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때가 기회가 되는 거죠. 마치 지난 8월 말에 주가가 그 문제 때문에 많이 떨어질 때가 저렴한 매수 기회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 점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어도 추세적으로 그 점 일일이나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요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인데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이들은 지수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둘은 이제 받는 입장이죠. 지금 현재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수가 지수를 보면 그 중기 바닥이 8월 초였죠. 당시 종합지수는 1890포인트 수준까지 내려가서 요 바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닥 시기와 또 여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주가 바닥 시기와 정확히 일치가 되고요. 그 상승의 그 흐름도 현재 물론 올라가는 각도나 모양새가 구체적으로는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중기 추세로 봤을 때 정확히 일치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그 모습은 종합지수가 올라가는 그 모습, 그 궤적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추세적으로는 당연히 이 종목은 뭐 매수 보유, 눈 하나 끔찍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되 단기로 매수 타임을 잡거나 단기로 매매할 때에는 뭐 재료 같은 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분위기도 따져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수와 연관되므로 지수 상황을 보면서 지금은 약간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 외국인도 샀다 팔았다 한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은 현재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갖고 있으되 새로운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그 타이밍을 조절하거나 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다음은 계속해서 바이오와 관련된 언급을 해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